한국이 우리 중국을 능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한국은 우리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중국의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즈벡에 수출을 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술로 시작했던 한국의 고속철도가 드디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았습니다. 20년간 해외 수주 영건이라는 처참한 기록을 깨고 우즈베키스탄에 2,700억 원 규모 계약을 따낸 것이죠. 중국의 전문가는 한국의 KTX를 보고 나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모두에게 무시받던 한국의 KTX가 드디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철도대학을 졸업하고 중국 철도청 공사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리메이라고 합니다. 고속철도 분야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수석 엔지니어죠. 2023년 말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에서 발주한 2,700억 원 규모의 고속철도 공급 사업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당연히 우리가 따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우리 CRH380D는 시속 380km로 달릴 수 있고 운행거리만 4만 km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자랑하죠. 게다가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에서 핵심 파트너 국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봤죠. 입찰 참가 기업 목록을 받아본 순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쟁사가 스페인 탈고와 한국 현대로템이라니요. 스페인은 그래도 유럽 기술이니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한국이라고요? 프랑스 기술을 베껴서 만든 KTX로 어떻게 우리와 경쟁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동료들과 회의할 때도 분위기는 여유로웠습니다. 한국이 기술이 있긴 한가? 하며 웃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저도 덩달아 프랑스한테 기술 배운 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며 무시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고속철도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프랑스 TGV의 아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철도청 누르술탄 카리모프 부청장과의 첫 미팅에서 저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4만 킬로미터의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만한 경험을 가진 곳은 없어요. 라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전액 중국 자본으로 투자하고 10년 무이자 대출까지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카리모프 부청장의 표정이 꽤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역시 중국의 제안은 다르군요. 그런데 다른 나라 제안은 어떤가요? 하고 물어봤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와 비교가 되겠어요? 한국은 프랑스 기술로 만든 열차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했죠. 그런데 카리모프 부청장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2011년에 우리가 스페인 탈고를 도입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써보니 우즈베키스탄 환경에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사막 지역이 많고 일교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거든요. 저는 서둘러 중국의 고속철도는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검증받았습니다. 신장 위구르부터 하이난 섬까지 어디서든 완벽하게 운행되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 기술이 우즈베키스탄의 특수한 환경에 완벽하게 맞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가 말했습니다. 리메이, 한국 놈들이 뭔가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던데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측 박진수 차장이라는 사람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마치 뭔가 비장의 무기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틀 뒤 본격적인 기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중국팀이 먼저 발표를 했죠. 화려한 영상과 함께 CRH380D의 놀라운 성능을 소개했습니다.
최고 속도 380km, 16량 편성으로 120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을 위해 중국이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건설비 전액 지원, 기술자 훈련, 10년간 무상 유지 보수까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죠. 카리모프 부청장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관계자들의 표정이 상당히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한국팀의 발표를 보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화려한 영상도 없고 거창한 약속도 없었어요. 박진수 차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큰 약속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20년간 한국에서 검증된 기술을 정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시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4만 킬로미터의 네트워크를 자랑하는데 한국은 고작 몇백 킬로미터 가지고 뭘 자랑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박진수 차장이 계속 말하는 내용이 묘하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KTX는 한국의 혹독한 사계절을 모두 견뎌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부터 영상 40도의 폭염까지 완벽하게 운행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복잡한 지형 이야기를 했어요. 산악 지형이 70%인 한국에서 터널과 교량을 수없이 지나며 안전하게 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리모프 부청장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 모래 폭풍이 심한데 대응책이 있나요? 이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희 기술로는 문제 없습니다. 신장 지역에서도 잘 운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박진수 차장의 대답이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서해안 지역의 염분과 모래바람에 대응하는 특수 코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필터 시스템도 우즈베키스탄 환경에 맞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인 대답이라 조금 놀랐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우즈베키스탄 측에서 각 나라 기술진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 차례가 되어 들어갔을 때 카리모프 부청장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어요. 중국의 고속철도가 우수한 건 알겠는데 우즈베키스탄만을 위한 맞춤형 기술이 있나요? 순간 답이 막혔습니다. 저희 기술은 이미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됐으니 문제 없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동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놈들이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해왔네. 뭐 어때? 결국 돈과 규모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한국 측의 진지한 태도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이상하게도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카리모프 부청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기술은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게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 기술이 우즈베키스탄에 정말 맞을까요? 며칠 뒤 드디어 실제 시승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CRH380D를 직접 체험하는 일정이었어요.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1300km를 4시간 30분에 주파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노선이죠. 저는 자신만만하게 카리모프 부청장과 우즈베키스탄 기술진들을 안내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편안한 고속철도를 경험하실 겁니다. 실제로 CRH380D의 성능은 완벽했어요. 부드러운 가속, 소음 없는 주행, 넓고 쾌적한 객실까지 모든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시속 350km로 달리는 동안 카리모프 부청장도 감탄했어요. 정말 빠르고 안정적이네요. 중국 기술이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뿌듯했죠. 역시 실제로 보여주니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상하이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카리모프 부청장이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 이 열차가 그런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운행될까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하얼빈 같은 추운 지역에서도 잘 운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실제로 극한의 추위에서 간혹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래 폭풍은 어떤가요? 우즈베키스탄 서부는 아라레 인근이라 염분을 포함한 모래바람이 정말 심합니다. 카리모프 부청장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기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필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라고 답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차량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카리모프 부청장이 세심하게 여러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창문 틈새에서 아주 미세한 먼지를 발견했어요. 이것도 중국 내부 운행에서 생긴 건가요?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완벽하다고 자신했던 우리 시스템에도 작은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저는 서둘러 시운전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라고 설명했지만 카리모프 부청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면서 우즈베키스탄 기술진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 기술이 우수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특수 환경에 대한 준비는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이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기후와 지형에 대해 다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환경이더라고요. 여름에는 5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게다가 카라쿰 사막의 모래 폭풍까지 고려해야 하죠. 문득 박진수 차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희는 우즈베키스탄만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심상치 않은 말이었네요. 과연 한국이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온 걸까요? 일주일 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프랑스 TGV의 아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박진수 차장을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예전보다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리메이 엔지니어님, 한국의 진짜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언가 확신에 찬 말투였죠. 첫 번째 시승은 경부 고속선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2시간 30분 코스였어요. KTX에 처음 탔을 때 외관은 확실히 중국 열차보다 소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발하니 느낌이 달랐어요. 가속이 무척 부드러웠습니다. 중국 고속철도도 빠르긴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가속감은 처음 경험해봤어요. 시속 300km에 도달해도 진동이 거의 없었죠. 카리모프 부청장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 안정성이라면 정말 놀랍네요. 카리모프 부청장이 감탄했어요. 저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승차감이 월등했거든요. 박진수 차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KTX는 한국의 복잡한 지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터널과 교량을 무수히 지나며 달려야 하거든요. 실제로 경부선을 달리면서 수많은 터널과 교량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터널 진입할 때도 귀가 먹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터널 구간에서 종종 기압 변화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는데 KTX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요? 저희는 20년간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왔습니다. 터널 내 기압 변화, 곡선 구간 안정성, 모든 걸 실제 운행하면서 개선했거든요. 박진수 차장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프랑스 기술을 베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대구를 지나면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속도가 전혀 줄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악천 후 시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KTX는 그대로 달렸습니다. 우천시에도 안전성에 문제 없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박진수 차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연간 200일 이상 비가 오는 한국에서 검증받았습니다. 폭우나 태풍이 와도 안전하게 운행됩니다.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이게 정말 프랑스 기술을 베낀 거라고요? 승차감부터 안정성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 CRH380D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점심을 먹으면서 카리모프 부청장이 말했습니다. 중국 기술도 인상적이었지만 한국 기술도 만만치 않네요. 특히 안정성 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꼈어요. 오후에는 강릉선 KTX를 체험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만든 노선이라고 했어요. 산악 지형을 달리는 동안 정말 놀라웠습니다. 급커브와 급경사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이런 복잡한 지형에서 시속 250km로 달릴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제가 솔직하게 감탄했더니 박진수 차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형 기술의 진짜 실력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송 KTX 종합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박진수 차장이 한국 고속철도의 진짜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관제센터야 어느 나라든 비슷비슷하겠거니 했죠. 하지만 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한국 전체의 모든 KTX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속도, 위치, 승객 수까지 모든 정보가 1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전국 400여 대의 KTX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관제센터 이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경악했어요. 중국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정밀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하지는 못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기상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의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운행 계획을 자동으로 조정했어요. 비가 시속 30mm 이상 내리면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안개가 끼면 신호 간격을 넓혀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카리모프 부청장이 관심 있게 물어봤습니다. 모래폭풍 같은 특수 기상에도 대응 가능한가요? 이 소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서해안 지역의 연분과 모래바람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중국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저희는 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과거 20년간의 운행 데이터를 학습해서 문제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거든요. 실제로 시연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부산행 KTX 한 대에서 미세한 진동이 감지되자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람을 울렸어요. 이 정도 진동이면 3시간 후 부품 교체가 필요할 확률이 85%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죠.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KTX는 20년간 단 한 건의 대형 사고도 없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예방 정비 시스템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요. 중국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밀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런 운영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중국도 이런 수준은 아직 없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관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전라선에서 갑자기 강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어요. 해당 구간을 지나는 모든 KTX의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안전 간격을 늘렸습니다. 사람이 판단하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대응합니다. 0.1초 단위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거든요. 이 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기술의 진짜 실력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빠른 열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운영하는 기술까지 완벽했던 거죠. 카리모프 부청장이 저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중국도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정밀하지는 못해요. 특히 AI 예측 시스템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규모에서는 앞서지만 운영 기술에서는 한국이 한 수 위라는 걸 말이죠. 20년간 작은 국토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며 쌓아온 노하우가 이런 차이를 만든 것 같았어요. 관제센터를 나오면서 박진수 차장이 말했습니다.
저희 기술의 핵심은 화려함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20년간 단 한 건의 대형 사고 없이 10억 명을 수송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카리모프 부청장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리메이 엔지니어,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국과 한국 기술을 모두 봤는데 어떤가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규모와 속도에서 앞서지만 한국은 정밀함과 안전성에서 뛰어납니다. 특히 운영 시스템은 한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나라 기술을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사실은 사실이었거든요. 카리모프 부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중국 기술은 웅장하고 한국 기술은 세밀하다고 할까요? 우즈베키스탄에는 어떤 기술이 더 맞을까요? 순간 답이 막혔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니 우즈베키스탄처럼 운영 경험이 부족한 나라에는 한국의 정밀한 시스템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국의 거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경험이 필요하니까요. 마지막 일정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방문이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이 연구소가 KTX 개발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연구소야 어느 나라든 비슷한 시설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연구소에 도착해서 박진수 차장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20년간 2조 7천억 원을 투입해서 고속철도 국산화를 이뤘습니다. 1994년 프랑스 알스톰에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후 모든 걸 처음부터 개발했거든요. 첫 번째로 본 건 극한 환경 테스트 시설이었어요.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대한 챔버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어요. 연구원이 설명했죠. 실제로 시연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챔버 안에서 KTX 부품들이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를 견디며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우즈베키스탄 겨울 환경보다 더 혹독한 조건에서 테스트합니다. 다음은 모래폭풍 시뮬레이션 시설이었습니다. 거대한 풍동에서 염분이 포함된 모래바람을 만들어 부품 내구성을 테스트했어요. 아라레 인근의 염분 모래폭풍도 재현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세밀하게 우즈베키스탄 환경을 연구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준비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젊은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단순히 기술 수출이 아니에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중국은 주로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정말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광괴 대차 개발실에서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520광괴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대차를 설계했어요. 기존 표준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든요. 연구원이 보여준 설계도를 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키운 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선로 상황과 기후를 모두 고려해서 최적화한 설계였어요. 3년간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카리모프 부청장이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를 위해 준비해주다니 정말 감사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기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자고 했는데 한국은 완전히 맞춤형으로 개발해주는군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박진수 차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20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기술을 우즈베키스탄과 나누고 싶습니다. 화려한 약속은 못 드리지만 진심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서울 호텔에서 저는 긴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우즈베키스탄에 어떤 기술이 더 적합할까요? 중국의 거대한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한국의 정밀한 기술일까요?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규모는 중국이 크지만
정밀함과 안전성에서는 한국이 앞서는 것 같았어요. 타슈켄트에 도착한 다음 날 최종 기술 검토 회의가 있었습니다. 카리모프 부청장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기술진들이 모두 모여서 각 나라 기술을 평가하는 자리였죠. 저도 중국 기술진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먼저 스페인 탈고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2011년에 도입했지만 우즈베키스탄 환경에 완전히 맞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고 모래 폭풍에 취약했다고 했어요. 다음은 중국 기술 평가였습니다. 규모가 크고 속도가 빠른 건 인정하지만 우즈베키스탄 맞춤형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특히 극한 기후와 모래 폭풍 대응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술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안전성이 뛰어나고 운영 시스템이 정밀하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환경에 맞춘 맞춤형 기술이 인상적이다. 라는 평가였어요. 카리모프 부청장도 한국의 진심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 기술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중국 엔지니어로서 조국을 배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호텔 로비에 내려가 있는데 카리모프 부청장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리메이 엔지니어, 잠이 안 와서 나왔나요? 네, 여러 생각이 많아서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카리모프 부청장이 커피를 사오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엔지니어로서 정말 우즈베키스탄에 어떤 기술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부청장님, 저는 중국인이지만 엔지니어로서 양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국 기술도 우수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때는 한국 기술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성과 운영 시스템에서 한국이 앞서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카리모프 부청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 엔지니어가 한국을 추천한다고요? 네, 엔지니어로서 기술적 판단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괜찮나요? 중국에서 문제되지 않을까요? 카리모프 부청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엔지니어의 양심이 더 중요합니다. 기술은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그날 밤 대화를 통해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2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안전에 대한 철학, 그리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경쟁력이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중국 본사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객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뛰어나며 우즈베키스탄 환경에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어요. 동료들이 놀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2024년 6월 14일, 드디어 최종 결정이 발표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 공사 간에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된 거죠. 한국이 중국과 스페인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계약 체결식에 참석했습니다. 중국 대표로 참석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한국의 승리를 축하하고 싶었어요. 기술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계약 내용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2027년까지 6편성 42량을 공급하고 9개월간 중정비까지 책임진다고 했어요. 단순히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완전한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습니다. 박진수 차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리메이 엔지니어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어요. 객관적인 기술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계약 체결 후 기자회견에서 카리모프 부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왜 한국이 선택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몇 주 후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기술진과의 합동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저도 중국 옵서버로 참석했는데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에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광괴 기술 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한국 연구원이 우즈베키스탄 기술자에게 이 기술이 여러분 나라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워크숍이 끝나고 박진수 차장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20년 만에 기술 수입국에서 수출국이 되다니. 제가 감탄하자 박진수 차장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무시당했어요. 핵심 기술은 안 가르쳐주고 조립만 하라고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개발해 나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다른 나라를 도울 차례가 됐네요. 6개월 후 창원 현대로템 공장에서 첫 번째 우즈베키스탄용 KTX가 출고됐습니다. 저도 초청받아서 참석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린 열차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년간 무시당하며 쌓아온 기술력과 겸손함, 그리고 안전에 대한 철학이 결국 세계를 감동시킨 거죠.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나누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KTX가 한국의 손을 거쳐 우즈베키스탄 실크로드를 달리게 된 거죠. 정말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